이 사건은 단순한 계약 사고였습니까? 아니면 뉴진스를 떠나기 위해 미리 계산된 선택이었습니까? 다니엘은 2005년 4월 11일에 태어났습니다. 한때 뉴진스의 국제적 보석으로 불렸던 인물입니다. 아직 만 21세에도 이르지 않은 나이에 수십억 원대의 법적 분쟁에 휘말렸고 소속사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뒤 한국 여론의 등을 돌림받는 한편 해외 팬들의 강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YG 연습생 시절을 거쳐 글로벌 아이돌로 도약했지만 결국 뉴진스에서 유일하게 제외된 멤버가 되었습니다. 이는 우연한 몰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니엘을 둘러싼 배경에는 민감한 인간관계, 계약 범위를 넘어섰다는 의혹을 받는 활동들, 그리고 세대를 대표하던 최정상 그룹 전체를 흔들어 놓은 내부 분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왜 오직 다니엘만이 정리 대상이 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습니다. 그녀는 피해자였을까요? 아니면 지나치게 앞서 나간 선택을 한 인물이었을까요? 오늘 스펙트는 시간이 지날수록 다니엘이 대중이 믿어왔던 이미지처럼 단순한 존재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7가지 사실을 짚어봅니다. 뉴진스로 데뷔하기 이전 다니엘은 K-POP 3대 기획사 중 하나로 꼽히는 YG 엔터테인먼트에서 연습생 생활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 사실은 국제 팬 커뮤니티를 통해 이른 시기부터 알려졌으며 YG나 어도어 어느 쪽에서도 공식적으로 부인된 적은 없습니다. YG의 체계적인 트레이닝을 경험했다는 점은 다니엘이 커리어 초반부터 국내 최상위 수준의 아이돌 기준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다만 이러한 인연은 훈련 단계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YG와 공식 아티스트 계약을 체결했거나 YG 소속으로 데뷔가 예정되어 있었다는 객관적 증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YG를 떠난 이후 다니엘은 다른 환경에서 아이돌의 길을 이어갔고 그 결과 뉴진스로 데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법률적 관점에서 YG는 다니엘의 현재 활동에 대해 어떠한 통제권이나 계약상 권리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YG 출신이라는 이력은 다니엘의 어도어와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각종 추측의 출발점으로 작용했습니다. YG가 다니엘의 배후에 있다는 사실은 확인된 바 없지만 YG 시스템을 거쳤다는 과거만으로도 이후의 모든 행보는 다른 시선에서 해석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뉴진스의 멤버가 된 이후 다니엘은 가장 먼저 소속사로부터 배제된 인물이 되었습니다. 2025년 12월 29일 어도어는 다니엘과의 전속 계약을 종료했음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는 감정적 대응이나 여론에 따른 결정이 아니라 장기간 누적된 갈등 끝에 내려진 명확한 법적 조치였습니다. 어도어 측은 다니엘이 전속 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진행했으며 이로 인해 회사의 명성과 이익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어도어는 다니엘에게 일정 기한 내 위반 행위를 중단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해당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어도어는 계약 유지가 더 이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어도어의 설명 방식입니다. 계약 해지 공지에서 어도어는 특정 프로젝트나 인물, 사건을 명시하지 않고 독자적 연예 활동, 회사 명성 훼손과 같은 포괄적인 법률 용어만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단일 사안의 책임을 한정하지 않고 향후 소송 과정에서 다양한 자료와 증거를 통해 위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긴 표현으로 해석됩니다. 같은 시기 어도어는 약 430억 원 규모로 추산되는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며 다니엘을 피고로 지정했습니다. 이로써 해당 분쟁은 더 이상 내부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님이 분명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다니엘은 계약 관계와 향후 전략 양 측면 모두에서 어도어의 관리 체계에서 완전히 제외된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어도어가 왜 계약 해지라는 결론에 이르렀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제 여론이 다니엘이 선을 넘었다고 의심하기 시작한 한 가지 구체적인 활동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도어와의 전속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던 시점에 다니엘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한 광고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실이 포착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국제 팬 커뮤니티 내의 추측에 불과했지만 이후 현장 사진이 레딧과 미국 내 주요 K-POP 커뮤니티를 통해 공개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일련의 비하인드 이미지가 등장하자 국제 커뮤니티의 다수는 이를 신빙성 높은 정보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핵심은 이 광고 프로젝트가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는 점이며 당시 다니엘은 여전히 전속 계약의 구속을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주목할 점은 현재까지 어도어가 해당 브랜드명, 광고 내용, 구체적인 위반 조항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이지만 동시에 이러한 활동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같은 선택적 침묵은 해당 활동이 실제로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을 낳았으며 비록 계약 해지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공식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주요 배경 중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보았을 때 이는 매우 중요한 세부 사항입니다.
이미 촬영이 완료되고 상업적 합의가 발생한 광고 프로젝트는 사후적으로 시정하거나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동남아시아 광고 활동은 어도어가 다니엘의 전속계약 위반을 주장하는 근거를 분석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연결고리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독자 활동 논란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다니엘은 또 다른 인물과의 공개적인 행보로 언론의 집중적인 주목을 받게 됩니다. 어도어와의 계약 분쟁 기간 동안 다니엘은 진우션의 멤버이자 YG 엔터테인먼트 생태계와 오랜 기간 연관되어 온 인물인 션과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함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동행은 일회성 만남이 아니라 마라톤 훈련, 장거리 러닝, 각종 자선 활동 등 다양한 일정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션이 개인 SNS를 통해 다니엘이 등장하는 사진과 영상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소문이 아닌 공개된 사실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론이 특히 주목한 대목은 2025년 12월 29일 어도어가 계약 해지를 공식 발표한 바로 그날에도 다니엘이 션과 함께 자선 활동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정보는 익명 제보가 아닌 공개적으로 게시된 콘텐츠를 통해 확인된 내용입니다. 개별적으로 보았을 때 스포츠 활동이나 사회공헌 활동 자체는 계약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적 분쟁이라는 민감한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YG 내에서 상징적인 위치를 가진 인물과 공개적인 관계를 유지했다는 점은 이미지 측면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션은 단순한 원로 아티스트가 아니라 오랜 기간 YG의 사회공헌 및 대외 활동을 대표해온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쟁 시기에 다니엘이 션과 함께한 행보는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전략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검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공개 행보를 계기로 국제 커뮤니티에서는 하나의 가설이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도어가 계약 해지를 발표한 직후 해외 언론과 팬들 사이에서는 다니엘이 테디가 이끄는 더 블랙 레이블, 즉 YG 계열사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는 추측이 동시다발적으로 퍼졌습니다. 이 가설은 근거 없이 등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이 과거 YG 연습생 출신이라는 점, 션이라는 YG의 핵심 인물과 공개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더 블랙 레이블이 위기 이후 이미지 재정비가 필요한 아티스트들의 완충지대로 자주 언급되어 왔다는 배경이 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다니엘 본인, 더 블랙 레이블, YG 엔터테인먼트 어느 쪽에서도 이를 확인하는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계약 체결 발표도 간접적인 발언도 공개된 법적 문서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새로운 행선지에 대한 어떠한 가설이 등장하기 이전부터 다니엘의 이미지는 이미 한 차례 큰 의문부호에 놓인 적이 있습니다. 뉴진스 내부 논란이 본격적으로 불거졌던 시기, 다니엘은 한국 여론으로부터 가장 뚜렷한 부정적 반응을 받은 멤버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룹의 발언과 행보, 그리고 주요 결정들이 논란의 중심에 서자 다니엘은 주관이 부족하고 분명한 입장이 없으며 주변 어른들의 영향에 쉽게 휘둘리는 아이돌이라는 이미지로 규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주로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며 위기 상황에서 침묵하는 인물로 다니엘을 지칭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시선이 해외 시장에서는 보편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국제 팬들이 다니엘을 관리 구조와 권력 다툼의 희생자로 바라본 반면 한국에서는 조종당하는 아이돌이자 자율성이 부족한 상징으로 인식되며 국내 호감도가 뚜렷하게 하락했습니다. 해외 팬들은 다니엘을 시스템의 피해자로 보았지만 한국에서는 조종당하는 아이돌이라는 인식이 강해지며 국내 호감도가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분쟁이 본격화되기 이전 뉴진스 멤버들은 하이브와의 갈등 끝에 해임된 전 대표 민희진의 복귀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해당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1월 5명 전원이 어도어가 신뢰를 저버렸다며 전속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같은 해 12월 어도어는 계약의 효력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재판기간 동안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가처분을 인용하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고 전속 계약이 여전히 법적 효력을 지닌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멤버들의 계약 해지 주장을 전면 기각했으며 어도어와 뉴진스 간 전속 계약이 2029년 7월 31일까지 유효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그룹이 주장한 회사에서의 이탈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판결 이후 해린과 헤이는 어도어로 복귀했고 이어하니 역시 복귀하며 세 사람 모두 전속 계약 이행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한편 나머지 멤버들과의 협의는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에 대해서만은 어도어가 계약을 유지하지 않고 이전 분쟁과 연관된 사유를 들어 계약 폐지를 단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다니엘은 출발선이 같았던 5명 중 유일하게 어도어 체제로 복귀하지 않은 멤버가 되었습니다. 만약 어도어의 입장이라면 그룹을 보호하기 위해 다니엘을 남겼을까요?
아니면 정리했을까요? 그리고 다니엘의 입장이라면 돌아가는 선택을 했을까요? 아니면 대가를 감수하더라도 독자적인 길을 택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통해 다른 이들이 피하는 진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